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여러분, 가왕이란 단어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그렇죠. 바로 그분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 그분이 대형 콘서트장이 아니라 이곳에 나타났다. 정말 예상치 못한 곳 나타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허준 변호사님. 네, 애니메이션에 가왕 조용필 씨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참, 이 조용필 씨 올해 74살이신데 어머, 어머. 최근에 신곡을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허. 이분의 열정과 진화는 어디까지일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그 노래, 신곡과 함께 지금부터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릴 어머. 텐데요. 그동안 봤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3D 애니메이션 형태의 뮤직비디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조용필 씨가 나오시거든요. 저희 빨리 3D 안경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D 안경? 그러니까요. 다 마음의 3D 안경을 쓰시고 조용필 씨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찾아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eeling of You. 네. 태양은 안다고 믿었던 일들도 멈추고 나서 보면 착각이었어. 남은 어디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이제 뜨겁게 불을 피워 이제 느껴봐 너의 꿈을 for you. The feeling of you. 모두 비워봐 머릿속을 이제 들어봐 너의 마음 for you. The feeling of you. 멍미?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계속 기다렸는데 조용필 씨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조용필 씨가 저기서 좀 전에 그 호랑이한테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네. 기타 매는 아이, 네. 그 아이가 바로 어디예요? 조용필 씨의 아바타라는 어머, 겁니다. 어머, 이 아이요? 네, 저 기타를 맨 저 아이가 어머, 어머, 어머. 저 뮤직비디오 제작자가 왜 저렇게 조용필 씨를 아이의 아바타 느낌으로 만들었냐면 네. 바로 조용필 씨의 음악이 네.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계속 간직하는 게 장점이다라는 특징을 캐치해서 어허. 저렇게 아이의 모습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야,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요. 조용필 씨의 노래라고 말 안 해주면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아요. 목소리 진짜 천진난만 아이 같기도 해요. 네, 뭐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뭐 만화를 이용을 했다 이 얘기까지는 제가 어디서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아, 네. 지금 이제 이 만화 속에 이제 나오는 조용필 씨의 모습이나 아니면 지금 이 가사가 노래도 좋지만 이 가사가 참 그 뭔가 뜻깊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떠나고 나서 보면 별게 없었어. 이분이 이제 74시잖아요. 네. 인생이라는 게 떠나고 보면 사실 별게 없죠. 떠나기 전에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지. 격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수영 그렇습니다. 큰일 같은 것도 별일이 아닌 먼지처럼. 그래서 결국 내가 괜히 아둥바둥거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뭐 작사가는 김이나 씨라고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뭐 걸작이 여러 건 있는 이런 분인데 어쨌든 이 가사 속에 조용필의 어떤 인생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오는 해안이 사실 녹아 들어가 있고 그게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으로 보여서 정말 너무 젊은 감각에 굉장히 존경심이 듭니다. 그러네요. 74살, 그러니까요. 4살이십니다. 네. 근데 애니메이션 속의 조용필 씨를 기타맨 순수한 아이로 표현했지만 이 음악의 장르가 하재근 평론가님 무슨 동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방금 들으신 노래 장르가 이른바 신스팝이라고 하는 그게 건데 뭐예요? 신스팝이 요즘에 빌보드 차트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핫 트렌드 중에 하나거든요. 오. 신디사이저 팝이라고 해가지고 전자음악 하는 건데 그 지금 현재 트렌드인데 어허. 그거를 조용필 씨가 시도를 한 거고 대박이네요. 이 노래 말고 다른 노래도 있거든요. 어허. 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는데 네. 그 노래도 이제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들어보시면 네. 어머. 요렇게 약간 힙합 느낌도 요건 또 나고 새로운 느낌이에요. 네, 댄스곡 느낌도 나고 네. 요런 음악을 요즘에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라고 하는데 조용필 씨가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고 야. 이게 90년대 유행했던 하우스 음악을 최신판으로 더 복잡하고 세련되게 그렇게 바꾼 건데 조용필 씨가 신스팝도 그렇고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도 그렇고 네. 점점 더 세련된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조용필 씨 보면은 늙지 않는다는 느낌 받는 게 앞서 이수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늘 새롭게 뭔가를 끊임없이 도전해요. 그러면서도
늘 지키고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최지명 교수님.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안경과 그다음에 기타예요. 그래서 이제 안경하면 이제 선글라스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네. 선글라스 조용필 씨 노래하실 때 나오실 때보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아니면 색깔이 들어간 선글라스를 켜요. 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저 장면에도 선글라스 멋지네요, 끼고 진짜. 계시는데 근데 속된 말로 진짜 말 간지난다. 간지나죠. 진짜. 네, 맞습니다. 74살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믿질 않죠. 73살? 근데 김수미 씨 아시죠? 연예인 그 네네. 탤런트 김수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조용필 씨를 만나서 한 번은 그런 얘기 나도 선글라스 끼고 싶어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옛날에 007 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값진 가방 그거 열더니 선글라스 하나를 줬다는 어머. 거예요. 그때부터 본인이 팬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그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안구 보호에도 도움이 된대요. 눈 보호에도. 아, 그래요? 그래서 자외선이나 아니면 이제 햇빛을 너무 세게 쬐이면 물론 이제 실내에서 햇빛을 쬐는 일은 없죠. 조명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눈을 보호하면서도 또 본인의 간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그리고 기타도 마찬가지. 항상 기타를 갖고 있는데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게 기타가 좋아서였대요. 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타를 손에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 이 선글라스와 기타 두 개가 40년 전부터 고수한 빠지지 않는 본인의 분신과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저 안경과 기타를 보니까 정말 남달리 보인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환갑은 물론이고 일은 넘어서도 지금 끊임없이 무대에서 팬들을 만나는 열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무대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는 다양하죠. 사실 저는 음악을 하면서 어떤 장르든 한 번씩 다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요도 불렀고 뭐 별의별 곡 다 불렀는데 처음에 음악 시작할 때는 기타가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 여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미가지 그리움이 남는 곳 사랑으로 나부리 세상에 콘서트에서 그 콘서트장에서 여러 가지 색깔 카멜레온처럼 막 변화하는 지루할 틈이 없겠어요, 팬들은. 네, 그래서 제가 조용필 씨 공연을 우연한 기회에 다른 아이돌 가수를 보러 갔다가 실제로 본 적이 어머. 있었는데 그 아이돌 가수보다 전 훨씬 더 마음을 뺏겼었어요. 왜요? 너무 카리스마가 있고 이 무대를 정말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진짜 관객들의 마음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흡인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용필 씨 가왕이라고 하잖아요. 군림하는 가왕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왕이에요. 어허. 이 유명한 밴드 위대한 탄생을 항상 같이 다니시는데 네. 콘서트장에서 물 좀 마시겠다 하더니 본인만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 같이 이 화합하는 이 밴드 멤버 한 명한테 일일이 다가가서 물을 어머. 직접 먹여주는 세상.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 저는 어머, 진짜네. 아, 진짜네. 네, 어머, 그러니까 어머, 그냥 어머. 다 하나씩 먹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악기들도 필요하다면 조용필 씨가 무조건 바로 구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유명한 이 음악 프로그램에 섭외가 됐어요. 무려 8년 만에 이 조용필 씨가 섭외가 됐는데 명곡을 재해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조용필 씨도 어렵게 섭외를 했지만 또 제작진 고민이요. 아니 조용필 씨 프로그램에 나오겠다는 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 그래요? 정도였다는 거예요. 네. 겨우 16팀 가수를 섭외하고 녹화 당일이 됐는데 이제 제작진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출연 가수들이 전설의 가수 대기실을 다 찾아서 선배님 하면서 다 인사를 하면서 세레머니를 한다 우리 프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용필 씨 뭐라고 말씀을 네. 하셨냐면 아 그러지 마라. 왜 후배들 귀찮게 하냐. 내가 다니겠다면서 어머. 저 가왕이 직접 16팀 후배 대기실을 일일이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대박입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막 데뷔하거나 그래도 막 이제 얼마 안 된 이 가수들한테는 연령대로 치면 조용필 씨가 할아버지 뻘이에요. 그런데 결코 이 노래가요. 앞서 들으셨지만 최명기 원장님 뭐 예전에 우리 아빠 엄마가 좋아했던 가수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 세대를 아울러요 지금.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는 진짜 굉장히 훌륭한 시도가
아무래도 조금은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본인이 나오지 않고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한 점, 또 음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나이에 따라서 음역대가 바뀌게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역대가 바뀌었더라도 과거에 조용필 씨가 너무너무 좋은 음색으로 불렀던 노래는 그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감동으로 오거든요. 그러나 새 노래는 음역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스며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장르를 갖다 바꾸신 거예요. 아하. 뭔가 리듬을 타야만 되지만 옛날처럼 굉장히 아주 폭발적인 가창력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바꾸신 거거든요. 아하.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트로트 제작자이시면서 작곡가이시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래에도 굉장히 이게 지혜롭게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멋져요. 근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신곡을 낸 거 보니까 왠지 콘서트나 뭐 그런 거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올 5월 달에 어허. 데뷔 55주년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는데 대박 사건. 바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지금 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넓은 데서요? 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매진시킬 수 있는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되거든요. 또 조용필 씨가 지난 20년 동안 이곳을 7차례 매진시켰었는데 이번에 또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와. 아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찾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요즘에 젊은 가수들 이 공연 같은 거 할 때 응원봉 판매 매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허. 몇만 원씩 하거든요. 어머. 근데 조용필 씨가 이번에 관객 전원한테 응원봉을 몽땅 다 증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응원봉을 판매하지 않고 몇만 명 분 응원봉이면 그 예산도 엄청날 텐데 조용필 씨가 아마 몽땅 다 사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야, 또 저런 선한 마음을 베푸시니까 더 많은 팬들이 전 세대라로 남녀노소가 다 가왕에 열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멋지십니다. 콘서트도 기대해 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